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바로 소파이 주가와 최신 소식에 관한 유튜브 분석 영상입니다. 최근에 소파이가 $20 선을 넘기면서 다시 좀 뜨거운데요. 이 자료를 보면서 소파이의 현재 상황, 또 새로운 기회는 없는지, 그리고 이게 여러분 투자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주가 급등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S&P 지수 편입 가능성, 또 경쟁사인 로빈후드라고 비교하는 내용까지 꽤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선 소파이 주가가 최근 $20 넘어서면서 연초 대비 41%나 올랐까? 이 부분부터 좀 짚어주시죠. 근데 분석가는 이게 단순한 가격 회복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영상의 핵심 주장 중 하나가 연초에 18달러 이럴 때 소파이랑 지금 $20 넘긴 소파이는 좀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다르다.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암호화폐 서비스를 다시 재개하겠다고 발표했거나 또 국제 송금 서비스 출시 계획 같은 새로운 뉴스들이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회사의 기본 체력,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예전보다 더 강해졌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시가총액도 그래서 거의 220억 달러에 근접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주가가 높았을 때보다 회사의 사업 내용이나 이런 기초가 더 튼튼해졌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상승이 더 의미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네,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 아니라 실제 사업 내용 개선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S&P 지수 편입 가능성 이야기도 있었죠. 기준이 좀 바뀌었다고요? 네, 맞아요. 그 S&P 500 편입 기준 시가총액이 227억 달러 이상으로 올랐고요. 미드캡 400은 80억 달러에서 227억 달러 사이로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파이 시총 아까 말씀드린 220억 달러 정도를 보면 S&P 500보다는 미드캡 400 편입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더 현실적으로 보이죠? 아하, 미드캡 400이요. 그럼 언제쯤 편입될 거냐? 이게 또 관심사일 텐데요. 근데 영상 분석가는 그 편입 시기 자체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다고 지적해요. 더 중요한 건 회사가 계획한 것들을 얼마나 잘 실행하느냐, 이 실행력이라는 거죠. 로빈후드 사례를 들면서 사업이 꾸준히 성장하면 지수 편입은 시간 문제다, 이런 관점이더라고요. 실행력. 결국 실적을 꾸준히 내는지가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장기 투자자라면 당장 지수에 들어가냐 마냐보다는 매출이나 이익, 사용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지 이런 근본적인 지표들을 계속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정말 흥미로운 소식이 있었어요. 소파이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비상장 기업에 투자할 길을 열어줬다고요. 캐시미어, 펀드라이즈 이런 것들과 협력해서요? 네, 이게 또 소파이가 단순 금융회사가 아니라 플랫폼으로 계속 확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좀 주의할 점은 오픈 AI나 스페이스 X 주식을 직접 사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런 유망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에 소파이 플랫폼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펀드를 통해서 간접 투자하는 방식이군요.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장 전에 이런 유망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는 경로가 더 넓어졌다는 점에서 상장의 의미가 있죠. 와, 이건 정말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솔깃한 소식인데요. 그리고 로빈후드와의 비교도 재밌었어요. 소파이 CEO 앤서니 로트에 대해서는 되게 좋게 평가하면서 마케팅 방식은 좀 다르다고 하던데요. 네, 로빈후드는 좀 화려한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많이 하는 반면에 소파이는 소파이 스타디움 이름 사용권처럼 상대적으로 조용하지만 좀 꾸준하게 인지도를 쌓는 전략을 쓴다는 분석이었죠. 전략이 다르군요. 네, 근데 또 더 크게 보면 두 회사 모두 최근 주가가 오른 배경에는 결국 펀더멘탈 개선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점도 짚어줘요. 로빈후드 역시 관리 자산이 늘고 수익성이 좋아지는 그런 실제 사업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반응했다는 거죠. 결국 두 회사 다 내실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군요. 그럼 소파이의 앞으로 성장 동력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영상에서는 어떻게 전망하던가요? 영성에서는 크게 세 가지 사업 부문, 그러니까 대출, 금융 서비스, 그리고 기술 플랫폼, 이 세 분야 모두에서 꾸준한 성장을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2026년 이후에는 기술 플랫폼 부문 매출 성장이 좀 두드러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은 장기적인 사업 성장이 핵심이라는 이야기로 돌아가네요. 그래서 분석가도 단기 급등 따라가지 말고 좀 길게 보라고 조언했죠.
무슨 스쿠터 노래 가사까지 인용하면서 쫓는 것보다 잡는 게 낫다. 뭐 이렇게요? 네, 그 비유가 재밌었죠. 핵심 메시지는 정말 명확합니다.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이 회사의 사업 자체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지 그 펀더멘탈을 꾸준히 점검하는 게 장기 투자자에게는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주가는 결국엔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업 성과를 따라가게 마련이니까요. 네, 오늘 소파이 관련 자료를 통해 최근 주가 상승의 진짜 의미부터 시작해서 S&P 편입 가능성, 또 새로운 비상장 투자 기회, 로빈후드와의 비교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핵심은 역시 단기 변동성보다는 장기적인 펀더멘탈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였네요.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파이처럼 개인 투자자들에게 비상장 시장 접근성을 계속 열어주는 플랫폼들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텐데 이게 과연 전체 투자 환경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뭐랄까 상장과 비상장의 경계가 점점 흐릿해지는 이 시대에 여러분의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진화해야 할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